안녕하세요. 책을 소개하는 여자 책소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한마디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말과 관련된 속담으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새치어가 사람 잡는다, 칼의 상처는 아물어도 말의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침묵이 금이다 등등 말과 관련된 속담이 참 많은데요. 속담 대부분이 말조심하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고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어와 관련된 명언을 담고 있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실버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명심보감입니다. 명심보감은 마음을 밝혀주는 보배로운 거울이란 뜻이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내용이 2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언어편의 일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개인은 물론 나라의 안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언어편에서는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부정적인 기능을 경계하고 긍정적인 기능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군평왈 구설자는 화환지문이요 멸신지부야니라. 해석하면 군평이 말하기를 입과 혀라는 것은 재앙과 근심의 문이요 몸을 죽이는 도끼이다 라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여기서 군평이라는 사람은 전한 때의 학자인데요. 이 군평이 말하기를 입은 온갖 재앙과 우환이 들어오는 문이며 새치혀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게 되는 목을 베는 참형 도구인 큰 도끼와 같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사람의 신체 기관 중 입은 마치 출입문처럼 생겼고 혀는 그 생김새가 도끼 모양을 하고 있는 것에 빗대어 새치어로 말을 함부로 하다가는 옛날에 극형 도구인 큰 도끼 부월로 목이 잘리는 차명을 당할 수 있으니 말 조심하라 라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의 부정적인 기능에 초점을 두어 경계시키고 있는데요.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이인지어는 난여 면서하고 상인지어는 이여 형극하여 이런 이인의 중치청금이요 이러 상인의 통려 도할이니라. 해석하면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따뜻하기가 솜과 같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말은 날카롭기가 가시와 같아서 한마디 말이 사람을 이롭게 하면 중하기가 천금의 가치가 있고 한마디 말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아프기가 칼로 베는 것과 같아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천금의 가치가 있고 해롭게 하는 말은 칼로 베는 아픔을 준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와 아내의 편지라는 일화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말 김장호. 중학생 아들에게 용돈 줄 때마다 봉투에 넣어주는 쪽지. 이 아비는 너를 믿는다.
그 옛날 외양간 소똥 치우던 손으로 내 종아리 매질했던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문, 막걸리 냄새나던 당신의 모국어, 세상과 맞서게 만든 금쪽 같은 말, 문득 새벽잠 깨면 콧등이 시큰해지는 말, 언젠가 내 아들의 등 뒤에서 힘이 될 그 한마디 말, 출근길 양복 주머니에 든 고교생 딸의 쪽지, 아빠 사랑해요. 아무리 보아도 질리지 않는 응원, 지갑 속 복권보다도 더 힘나는 말,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듯 농사꾼 내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말, 입가에 맴돌기만 했던 말, 후회는 언제나 막차를 타고 오는 것, 아 미루고 미루다 억울하게 하지 못한 그 한마디 말, 늦은 밤 현관 밖을 들락거리던 아내, 중학생 아들에게 현관문 열어주며 내색 않고 던지는 첫마디, 밥은 먹었니? 익숙한 밤 아버지 몰래 대문 따주시던 내 어머니 생전에 하시던 말, 쉬에 전화할 때마다 꺼내시던 첫마디, 김치찌개 냄새나던 당신의 모국어, 자식에 대한 사랑과 염려가 녹아있던 아랫목 이불 밑 밥 한 그릇 같은 그 한마디 말. 이 시에는 그냥 평범한 말 한마디이지만 그 속에 진하게 녹아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마음에 말 한마디 못한 시인의 후회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내의 편지라는 일화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아내의 편지. 불우한 환경 때문에 끝내 배움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한 말단 직공으로 일을 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을 하며 언제나 흉하게 기름때 묻은 자신의 모습을 혐오하다 끝모를 열등감에 매일 술을 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착한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녀와 결혼하였고 아내는 친정으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유난히 정이 많은 남편 사람 됨됨이를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적은 월급과 기름때가 찌드는 작업법을 내놓을 때마다 아내에게 부끄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런 남편 모습을 보고 아내는 마음이 많이 아팠고 그래서 아내는 매일 아침 남편의 가방에 넣어주는 도시락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나는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내로부터 매일같이 편지를 받은 남편은 처음 얼마간 아내가 자신에게 용기를 주려고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여 그저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아내 편지는 그칠 줄 몰랐고 그는 정말로 아내가 자기에 대하여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공장에 출근해서 미처 사람들 손닿지 않는 창고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일부러 이른 시간을 선택했고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모든 일을 보이지 않게 끝마쳤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런 사실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고 그 일이 아내와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기쁨으로 남아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청소하며 보람있는 나날들이 계속됐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역시 아내가 싸준 도시락에 편지가 들어있었고 그는 서둘러 공장으로 가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공장 청소를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편지를 읽고서 점심 도시락을 먹고 나니 사장님이 급히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장님이 왜 나를 부르는 걸까? 그는 영문을 모른 채 서둘러 사장실로 올라갔고 올라가 보니 사장님은 뜻밖의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20년 전부터 당신을 지켜보았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묵묵하게 해온 당신에게 온몸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날 사장은 그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켰고 부사장이 되어서도 공장 청소만큼은 변함없이 자신이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다 보니 잠언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이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를 가공한다고 합니다. 마음도 마음을 만날 때 변화가 오는 것을 봅니다. 아내의 마음이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비관하는 남편의 마음을 녹였고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었기에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묵묵히 창고를 청소하는 일을 즐기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 한 편을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날은 초나라의 장왕이 신하들과 함께 연회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니까 신하들도 흥에 겨워졌고 장왕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연회장에 바람이 불어 촛불들이 다 꺼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바람이 불어 촛불이 꺼졌습니다. 어서 불을 켜도록 하라. 무슨 일이냐? 누군가가 어둠을 틈타 제 얼굴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후궁의 이야기에 신하들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누가 감히 폐하의 후궁에게 입을 맞췄단 말인가? 폐하, 그자의 각근을 제가 떼었으니 불을 밝히고 그자를 꼭 잡아 처벌해 주옵소서. 왕의 후궁을 건드렸으니 그 죄는 사형 이외의 것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연회장에 흥은 가라앉았고 취기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감히 내 앞에서 그런 행동을 일삼다니. 내 당장 그를 잡아 죽이리라. 장왕은 자신의 후궁에게 입을 맞춘 신하의 행동에 괘씸해하다가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충성된 신하들을 위해 베푼 자리인데 그 신하를 잡아 처형한다면 이렇게 잔치를 베푼 의미가 무엇이란 말인가? 나도 술에 취했을 때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 그자도 특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 술에 취해 한 행동일 것이다. 여봐라! 불을 켜지 마라! 그리고 모두 각근을 떼라. 불을 켰을 때 각근이 붙어있는 자는 엄히 처벌하겠다. 예, 폐하. 모두 각근을 떼었는가? 예, 폐하. 그럼 이제 불을 켜도록 하라. 연회장에는 다시 불이 켜졌고 장왕과 신하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즐겁게 술을 마시며 잔치를 즐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3년 뒤 초나라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진나라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적의 기세가 너무 사나워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폐하, 적들이 바로 앞까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라? 이렇게 초나라가 끝난단 말인가? 그때 초나라의 장군으로 있는 장옹이라는 자가 장왕 앞에 나섰습니다. 폐하, 소신이 목숨을 다하여 적을 막아 초나라의 승리를 얻게 하겠나이다. 뭐라? 이 나라의 모든 장수들이 막아도 할 수 없는 일을 과연 그대가 할 수 있겠는가? 제 목숨을 걸고 반드시 성을 지켜 초나라의 승리를 얻도록 하겠나이다. 장옹은 그 자리에서 바로 부하들을 이끌고 나가
목숨을 걸고 적들과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장군과 군사들이 사기에 기세 등등하던 진나라 군사들이 사기가 꺾이면서 결국 초나라가 승리했습니다. 과인은 그대를 그렇게 아낀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이유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한 것이냐? 폐하께서는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저는 3년 전 왕께서 베푸셨던 자리에서 왕이 아끼시는 후궁에게 입을 맞춘 자이오입니다. 그날 소신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할 자이오인데 폐하의 자비로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소신이 행한 몹쓸 짓을 생각하며 몇 번이나 죽으려고 하다가 폐하의 은혜를 갚지 않고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나이다. 그래서 은혜를 갚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이 바로 하늘이 저에게 준 기회였습니다. 이제 여한이 없으니 소신을 죽여주시옵소서. 이야기를 들은 장왕은 장웅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장군, 정말 고맙소. 그대가 나라를 건지고 나를 살렸소. 폐하! 절영지연, 가끈을 끊고 즐기는 연회라는 뜻으로 남의 잘못을 관대하게 용서해주거나 어려운 일에서 구해주면 반드시 보답이 따름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입니다. 만약 장왕이 일차적인 생각에서 머물렀다면 충성된 장웅은 죽었고 초나라는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삶이 발전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마음을 숨기기는 어렵고 결국 말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마음을 나눌 때 진정한 변화가 오고 거기서 기쁨과 행복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명심보감의 언어편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좋은 말은 참 우리를 이롭게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울 때 좋은 말이 나오게 되고 또 그 말이 우리 삶을 이롭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